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 오늘은 직원과 소통하고 고객이 함께하는 세대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하는 성장계획연구소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지금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직원과 소통하고 고객이 함께하는 세대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직원들과 혹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예전보다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다양한 세대들과 함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세대 공감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잠시 후에 화면에 글자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글자를 우리 대표님들은 어떻게 읽으실 건지 한번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하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네.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3이라고 읽어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이게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면 사람이라고 읽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살림이라고 읽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남성분들에게 이 글자를 보여드리면요. 굉장히 독특하게 술이라고 읽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같은 글자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요. 이렇게 삶, 혹은 사람, 혹은 살림, 혹은 술이라는 다양한 글자를 읽혀질 수 있는 게 참 재미있죠. 또 한 가지는요. 이 삶이라는 글자가 사람이라는 글자에서 파생됐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 사람과의 관계를 뺄 수 없습니다. 특히 업무를 하시면서 만나게 되는 직원과의 소통 혹은 고객과의 소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많은 이제 관계 형성을 하실 텐데요. 예전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참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요즘 우리 아르바이트생이나 아니면 직원들을 보면 예전에 우리가 일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책임감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딱 시키는 일만 그것만 딱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 있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손님이 계신데 정시 딱 시간 됐다고 이제 퇴근 준비하는 그런 우리 직원들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요즘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졌고 세상에 달라지는 시점인데 내가 단순히 나이 어리다는 이유로 기성세대의 어떤 직원분들이 나이 어린 사장님들을 대할 때 조금은 무시하는 듯한 아직 이런 것들 잘 모르겠지 혹은 이게 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대표님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신세대 입장에서는 기성세대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정말 답답하고 자꾸 예전 이야기만 하시니 요즘 이야기 하잖아요. 라떼만 찾는다 라고 해서 대화가 안 통한다. 그리고 자꾸 예전의 방식을 주장창 본인의 이야기만 하시다 보니까 이거는 대화도 안 통하고 자꾸 새로운 방식을 이야기해드려도 그런 부분들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들이 있어서 정말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듯 요즘 사람들은 예전의 상황을 몰라 라고 하시는 기성세대가 있는가 하면 기성세대 분들은 지금의 상황을 잘 몰라 하는 신세대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은요 어느 세대에 속하세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통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X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Z세대 같이 이렇게 다양한 세대들이 지금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회사와 그리고 조직을 위해서 헌신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있었는가 하면 허리에 삐삐를 차고 세계 여행 자유라를 이제 처음 맛보게 되는 X세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와 개혁의 물결을 일으킨 세대가 바로 X세대죠. 그런가 하면 또 요즘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까지 지금 조직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렇게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하니까 어떨까요? 세대 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대표님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세대 차이가 있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또한 세대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저희가 삶이라는 글자를 바라봤을 때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글자로 읽혀진 것처럼 다양한 세대가 조직에 그리고 업무하면서 함께 만나게 되면 이렇게 각자의 또 다른 생각들이 나와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고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시너지가 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일상생활을 하다가 또는 업무를 하다 보면요.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어떤 일상생활의 어떤 기준들 때문에 정말 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요. 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에서만 멈추면 참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르다는 것이 아니야, 그건 틀렸어 라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세대 간이 서로 다른 세대 간이 함께 공존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세대 차이가 세대 갈등으로 전이되는 현상들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이나 혹은 조직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대 공감이 어려운 걸까요? 예. 사실 관습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달라서 공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혹은 행동 양식이나 가치관 혹은 취향의 차이 때문에 공감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세대 공감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요.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예. 2030 세대는요. 5060 세대에 대해서 모르고요. 5060 세대는 2030 세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더라라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알아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어야 배려를 하든 존중을 하든 아니면 설득을 하든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해결이 될 텐데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선입관이 만들어지고요. 2030 세대는 버릇이 없어,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기성세대의 생각과 또는 옛날 이야기만 하는 꽉 막힌 꼰대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신세대들의 생각이 있다면 절대 세대 공존이 있을 수가 없겠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다른가? 어느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느껴지니까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네, 이렇게 세대 이해 부족 때문에 세대 공감이 어려운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칼퇴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다르더라는 겁니다. 예. 이제는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퇴근하는 시간이 이제 지났다 하더라도 아직 주변에서 업무하는 동료가 있거나 아직 업무가 남아있다면, 퇴근은 당연히 업무 다 하고 나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성세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손님이 있거나 아니면 업무가 많이 있으면 퇴근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훌쩍 넘기더라도 이 업무를 다 해놓고 퇴근하는 것이 당연히 직장인들의 기본적인 예의다라고 생각했던 게 기성세대였고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신세대들은 어떨까요? 나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업무 시간에만 정확하게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퇴근 시간이면 당연히 내가 퇴근해서 그 이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퇴근하는 시간까지 자꾸 간섭을 하십니까? 이거는 내가 엄연한 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세대들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이 다르죠. 예. 우리 대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 가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업무 지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예전에 상사 앞에 갔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되는 행동이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업무 지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기성세대는 무조건 상사가 지시하는 대로 그 행동을 신속하게 그리고 획일화된 모습으로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경쟁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를 딱 지시를 받으면 그 이후에 모든 업무들은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업무를 했던 세대죠. 그런데 요즘 신세대들을 봤을 때는 뭔가 하나를 딱 지시를 하면 그 업무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어느 정도 가르쳐 줬으면 본인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하나하나 10가지, 하나부터 10가지 다 시켜야 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일머리가 없어서 어떻게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기성세대의 생각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신세대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이 일을 하는 이유나 방식이 납득이 되어야 내가 그 방식을 납득하고 나서 그 다음 내가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할 텐데,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도 해주지 않고 그냥 무작정 하라고 지시만 하시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또 이렇게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또 원래의 기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조금 달라서 나중에 조금 다르게 업무를 했다라고 해서 야단받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신세대들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업무 지시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다르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들이 느끼시기에 일상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업무하시면서 만나는 기성세대와 신세대들,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조금은 있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알아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그리고 배려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존중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특징 하나가요. 요즘 기성세대 분들은요, 신세대에게 뭔가 지시를 하며 네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보다는 어떤 대답을 많이 해요? 왜요? 제가요?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 있지 않으셨어요? 선생님도 어떠셨어요? 예,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조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위계질서가 상당히 엄격했죠. 그래서 윗분이 뭔가 말씀을 하시면 내가 다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는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게 예의라고 배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에게서 양치하는 법을 배웠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자, 있으시다면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니면 채팅창에 손 한번 입력해 주시겠어요? 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는 부모님에게서 양치하는 법을 아주 자세하게 배운 적이 있다. 대부분의 기성세대 분들은요, 내가 양치하는 법을 배웠던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양치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양치했어? 빨리 가서 양치하고 와. 이런 이야기 듣고 나서 형님을 따라가든 누나를 따라가든 언니를 따라가든 그쵸, 오빠를 따라가든 그렇게 따라가서 하는 걸 보면서 옆에서 그냥 이렇게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치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언제 제대로 배웠냐면요, 국민학교 들어가서 하얀 가운을 입으신 선생님이 이따만큼 큰 치아를 들고 오셔서요, 양치하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줬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요, 양치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세요. 자,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요, 양치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까요? 무엇으로 배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친구들은요, 양치하는 법을, 네, 맞습니다. 영상으로 배웁니다. 지금도 유튜브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유튜브 영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 영상에 누가 나올까요? 아이들의 대통령, 뽀통룡이 등장합니다. 예, 뽀통룡이 등장해서요, 자, 양치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입속에는 충치균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충치균을 잡지 못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과 사탕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부터 충치균을 잡으러 출발 하면서 노래가 막 나와요. 그러면 뽀로로가 아주 친절하게요, 윗니, 아랫니, 어금니, 그리고 혀까지 어떻게 하면 잘 닦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요, 함께 양치합니다. 그러면 입속에서요, 보글보글 거품이 나고요, 잠시 후에는 짠 하면서 갑자기 거품이 사라지고 반짝반짝 하는 게 입속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는요, 뽀로로가 마구마구 칭찬을 해줍니다. 와, 우리 친구들 충치균을 모두 물리쳤어요. 여러분은 너무 깨끗한 친구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서 충치균을 모두 물리쳐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하고 이야기를 하고 사라집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뽀로로가 가장 먼저 왜 양치해야 하는지부터 알려줍니다. 그리고 양치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 행동에 대해서 칭찬해주고요. 이 행동을 계속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피드백해줍니다.
자, 이게 지금 시대의 교육 방법이라는 거죠. 그쵸? 옛날의 교육 방법은요,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그냥 칠판에다가 그냥 이렇게 쓰시면 그걸 그대로 베껴와서 달달달달 외우는 게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물어본 적도 없고요. 가르쳐 주지 않으셔도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배워서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세대가 기성세대였던 거죠. 하지만 우리 신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한 학교의 초등학교는요, 한 반에 몇 명이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초등학교는요, 15명에서 2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20명 이상 넘어가면요, 교육청에 가서 학부모들이 항의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그냥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요. 일주일 전부터 우리는 다음 주에 어떤 내용을 수업을 할 거다라는 내용들을 미리미리 알려주고 어떤 준비물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까지 다 알려주고 나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익숙한 신세대들이 이제는 조직에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어른들은요, 왜 해야 하는지부터 알려주고요. 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요. 피드백 해주고요. 칭찬까지 해주던 그런 어른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조직에 들어와서 만나는 어른들, 상사들도 나한테 업무를 가르쳐줄 때 상세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해야 하는 방법도 말해주고, 그리고 하나하나 피드백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조직에 막상 들어오니까 상사들이 업무 지시를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봐. 원래 하면서 배우는 거야. 라고 이제 업무 지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됐을까요? 아직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왜요? 제가요? 꼭 해야 되나요? 이 방법밖에 없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상사 입장에서 이 친구가 이런 일을 좀 잘하려고 이것저것 질문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한번 그냥 이야기하면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으셨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지 않은 신세대와 예전부터 이렇게 업무 지시를 했던 것이 익숙했던 기성세대가 조직에서 만나서 서로 트러블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부터 기성세대이시라면 신세대의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후배 사원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신세대 같은 경우에는 기성세대는 예전부터 본인 스스로가 지시받으면 행동하고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리는 것이 신세대들의 어떤 올바른 행동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좀 말씀드릴까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개인의 삶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가 바로 신세대들입니다. 자, 기성세대들은요, 퇴근하고 나서의 시간을 대부분 어떻게 보낼까요? 대부분 뭐 하세요? 퇴근하시고 나서?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거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예, 코로나 이전에도 대부분의 기성세대는요, 퇴근하시고 나서의 시간을 집에 가셔서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편하게 쉬시면서 운동을 하시든 취미생활을 하시든 여유 있게 TV를 보시든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요. 퇴근하고 나서의 시간은 내가 내일 일을 잘하기 위해서 휴식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의 어떤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신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지금 시대의 MZ세대들은요, 퇴근하고 나서의 시간을 자아 실현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신세대들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회사는 일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일한 만큼의 충분한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인정받는 곳이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아 실현을 어디서 한다고요? 자아 실현은 퇴근하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일,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면서 내가 자아 실현을 이루는 시간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기성세대는 그러면 자아 실현을 어디서 이루었을까요? 기성세대의 자아 실현은요, 회사 안에서 이뤘어요. 내가 회사 안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승진하고 그러면 내가 인생도 잘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 회사와 내가 동일시하게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인생이고요. 그 다음에 동료가 그 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과 함께
밥도 먹었고요. 등산도 같이 갔고요. 그 다음에 동호회 활동도 회사 사람들이랑 함께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신세대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회사에서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일만 회사 사람들과 하는 거고요. 내가 진짜 좋아하고 배우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요, 회사 밖에서 만나는 것을 원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내 삶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 나에게 카톡을 한다거나 연락하는 것을 그닥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게 신세대입니다. 왜? 내가 자아실현을 해야 되니까 방해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신세대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어떨까요? 그래도 조직에 들어와서는 조직과 함께하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너무 개인적인 어떤 삶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조금은 아쉽기도 하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회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런 어떤 정을 나누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회사 안에서는 업무적으로만 만나게 되다 보니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오랜 기간을 함께하는 동료이긴 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이 외롭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의 삶과 어떤 일을 동시에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신세대와 예전에 회사의 업무를 모든 자기 인생으로 생각했던 기성세대의 차이가 여기서 또 나타나네요. 네. 자, 세 번째 특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존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신세대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누구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존중받고 싶은 생각들이 분명히 있죠. 예. 그런데 지금의 신세대들은 어떠냐면요. 내가 경험이 부족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세대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내가 누군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친밀함을 느낀다라는 것은 어떻게 친해지려고 우리가 노력했던가요?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딱 만나면 친해지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부터 할까요? 결혼하셨어요? 아이는 있나요? 몇 살이에요? 고향은 어디세요? 이러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의 친밀함이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개인적인 사생활을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나 이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기성세대의 어떤 기준이었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신세대들은 어떨까요?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업무적으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내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자친구 있어? 재테크 어떻게 해? 퇴근하고 나서 뭐 할 거야? 이런 이야기가 기성세대에는 관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세대 입장에서는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 개인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기성세대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예전에 조직생활 할 때 우리는 어떤 사이? 가족과 같은 사이 이런 이야기 듣지 않으셨어요? 예, 우린 가족이야. 그래서 끈끈한 관계를 원했던 게 기성세대였습니다. 자, 근데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요, 끈끈한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 느슨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사 업무를 하면서는 업무에 관련된 거, 그리고 다른 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하는 거. 그래서 느슨한 관계를 원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신세대들은요,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로 생각해야 되나? 예, 가족이 아니라 남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성세대가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건요, 여기서의 남이 남남의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남은 뭘까요? 자, 여기서의 남은요, 자, 우리가 가족들에게 예의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까요? 아니면 처음 만난 사람에게 예의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까요? 어떠세요? 물론 가족들에게도 예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겠지만 가족들보다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더 예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직에서 그리고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그리고 익숙해져서 친한 사이가 되겠지만 나를 처음 본 사람처럼 예의 있게 대해주시고 존중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세대들의 입장입니다. 또 신세대들의 어떤 소통 방식들이 조금 달라졌잖아요. 예전에 기성세대들의 소통 방식은 일단 야 모여봐 아니면 들어와서 이야기해. 그래서 회의도 자주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 회식도 자주 하셨죠. 그리고 또 1년에 한두 번씩 왜 회사에서 체육대회도 하고요. 등산도 갔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모든 소통 방식의 가장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 얼굴 보면서 대화 나눴어요. 그게 가장 빈번하게 소통 나누는 방식이었죠. 근데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지금의 시대의 신세대들은요.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는 소통 방식보다는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그런 소통 방식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서는요. 메신저를 하거나 아니면 카톡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죠? 굳이 얼굴을 봐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얼굴 보려면 가야 되고 또 만나고 또 와야 되고 이렇게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데 그냥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 방법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소통 방식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더 중요한 건요. 이렇게 신세대들이 사용하는 소통 방식을 봤더니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상관없이요. 상대방이 나이가 어떻든 직급이 어떻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똑같은 SNS 상에서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세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지식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이 조직의 구성원이 된 이상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신세대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존중받고 싶어 하는 신세대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친밀감을 가지고 소통하려고 하는 어떤 기성세대들의 어떤 차이점들이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칭찬과 인정을 굉장히 원합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 어떠세요? 예전에 학교에서 상장을 받던 친구들은 어떤 친구가 상장을 많이 받았던가요? 네, 예전에는요, 공부 잘하는 친구도 상 받았잖아요. 그쵸? 다 하나쯤 받아보셨죠? 네. 예. 이렇게 상을 받는 친구들을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만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 초등학교 가면요, 어떤 친구가 상 받는 줄 아세요? 물론 공부 잘하는 친구도 상을 받지만, 글씨 예쁘게 잘 쓰는 친구, 그리고 잘 웃는 친구, 줄넘기 잘하는 친구, 그리고 그림 잘 그리는 친구. 이렇듯 개개인의 개성에 맞게끔 상을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뭐냐면 단순하게 공부만 잘한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개성에 맞게끔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시대에 이 친구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도 관심도 많이 받고 인정도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받았던 상황인 경우라서 이제 회사에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조직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과 이제 업무를 하게 되면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거? 예,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선배나 아니면 상사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해낸 부분이 있다면 당연하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에 들어왔을 때는 뭐 하고 싶어요? 예, 피드백 받고 싶은 거죠. 내가 빨리 이 조직에서 내가 업무를 제대로 배우고 성장하고 싶다라는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성세대들은 어때요? 예전에 우리가 칭찬 많이 받지 않았잖아요. 내가 칭찬을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칭찬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마음으로는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지만 이걸 표현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과 다르게 표현이 서툰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 인정을 바라고 칭찬을 바라는 신세대들에게
칭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색하더라.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성세대 분들도 신세대들에게 그런 어떤 지극히 자연스럽게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잘 해내고 있다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요. 그렇게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기성세대와 신세대들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4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아주 큰 특징들이 뭐라고요? 조직을 그리고 업무를 우선시하는 기성세대의 특징이 있었는가 하면 업무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세대들의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위계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생각이 앞서는 기성세대지만 신세대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변화도 있고 더 좋은 어떤 발전된 것들이 있는데 새로운 것들을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다른 우리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업무를 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세요? 이런 세대 차이 분명히 있으시죠? 예. 자, 세대 차이는요, 단순히 세대 차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차이일까요? 바로 경험의 차이입니다. 경험의 차이. 자, 우리 그 대표님들 혹시 방공일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세요? 방공일. 예. 방공일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대표님들은요, 예, X세대 이상의 대표님이실 겁니다. 예. 방공일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는 주월 근무를 하지 않았죠. 지금은 당연히 주월 근무지만,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전만 근무하는 것을 우리가 방공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공일을 아시는 대표님들은, 당연히 방공일이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신세대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해볼까요? 반모는 뭘까요? 반모. 반모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자, 신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반모? 반말 모드인데? 라고 바로 이야기하는 신세대들이 있는가 하면요. 기성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반모? 두부 반모?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반모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어떤 분은 이제 탈모에서 반만 탈모됐다고 해서 반모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건 뭘까요? 이게 바로 경험의 차이죠. 예. 지금, 신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SNS 상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수평적인 소통을 잘한다고. 수평적인 소통을 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간에 우리가 공통된 주제로 대화를 나눌 때 신속하게 대화 나누기 위해서 반모 가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상대가 오케이 라고 하면 그때부터 반말로 대화를 나눈다고 해요. 기성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뭐야 이거 야자 타임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신세대들 상황에서는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문화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뭘까요? 경험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 경험의 차이가요. 경험의 차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신세대들은 신세대들의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그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업무하면서 만나는 다양한 세대들은요. 저마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생각하시는 대표님들 계실 겁니다. 아니 우리 옛날에도 X세대 있었고 베이비 부모 세대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소통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자, X세대까지는요. 물론 다른 부분들이 있었죠. 저 역시 X세대인데요. 예, 저희 선배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진짜 이상한 아이들이 회사에 들어왔어 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X세대가 굉장히 다른 세대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되었던 이유는요. 베이비부머 세대와 X세대 간의 기준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X세대 이후에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스마트폰이 이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본인 스스로가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스스로가 정보를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삶이 달라졌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X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격차보다 X세대와 밀레니얼과 Z세대가 겪는 격차가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조차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세대들의 대화를 위해서는 번역기를 돌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 그래서 요즘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대 차이가 아니라 경험의 차이고요. 이 경험의 차이가 새로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의 차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우리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세대 공감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뭐라고요? 다름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네. 자, 서로 다른 문화를 겪었고, 다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내 모습은 가장 정확하고 내 기준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가 생활하는 이 곳에서는요, 그죠? 기성세대의 삶과 그리고 신세대의 삶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아니야,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들이 겪은 경험과 그로 인해서 새로운 기준이 생길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런 거였죠. 밖에 날씨가 너무 추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추운 환경에는 내가 따뜻하게 몸을 보호해야 해. 그래서 뭐 입고 계셨어요? 따뜻한 파카 입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파카 입고 있는 게 삶이 너무 당연한 삶이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요, 갑자기 밖에 날씨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온도가 올라가요. 자꾸 덥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퍼를 하나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요. 자꾸 손으로 이렇게 부채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세상이 달라졌어요. 어서 빨리 파카 벗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파카 입고 평생 살아왔는데 이걸 벗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더워지니까 더 땀을 흘리고요. 엄청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 없으세요? 그냥 입고 계신 파카를 벗으시면 됩니다. 내가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진 것 뿐이에요? 외부의 환경이 달라졌고요. 외부에서 사용하는 기준이 달라졌던 것 뿐이죠. 그러면 내가 파카를 벗고 그 적정한 온도에 맞는 옷을 입어주는 게 가장 빠른 행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성세대 입장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만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의 세상이 달라졌구나라는 그런 인식 전환부터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물론 신세대들이요, 굉장히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도 빠르고,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지만 지금까지 세상이 이어져 온 건 신세대들의 역할보다는 기성세대들의 많은 노고와 그리고 많은 노력과 이런 부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성세대들의 어떤 역사나 지금까지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마음 분명히 있어야 하겠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수 있어 라고 이해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강요가 아닌 조절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직장에서 회식 업무 연장이야. 무슨 말이야? 그냥 참석하라고 하면 참석해 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 신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자아실현을 하러 빨리 가야 되는데 회식한다고 무작정 회식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 방식 제대로 그죠? 이해가 될까요? 물론 한두 번은 강압적으로 참여하라고 한다고 해서 될 수 있지만 무조건 예전에 내려오는 방식이나 업무 관행을 무조건 신세대들에게 따라야 한다라고만 이야기하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더 큰 어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요즘 조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회식을 참여하지 않는 거야? 당연히 회식은 업무의 연장인데 말이야. 그렇게 했더니 우리 후배 사원들이 뭐라고 해요? 신세대들이 아니 왜 회식을 꼭 저녁 시간이만 합니까? 저희는 이미 약속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회식을 저녁에 했는데 그럼 언제 해? 라고 했더니 우리 신세대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저녁 시간이 아니라 점심시간에도 회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의견들을 조율해서 점심에 회식하는 기업들이 많아진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무조건적인 강요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수용해 줄 수 있는 범위라며 그 범위 안에서 신세대들의 의견도 수용해 주면서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조절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강요가 아니라 조절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신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무조건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세대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때로는 솔직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요. 너무 직접적인 솔직함이 또 많은 단체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다른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의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른 이런 강요가 아닌 조절하는 마음이 있어야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 공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죠. 네. 저희 집에서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알고 계십니까? 예, 이 게임은요, 예, 핸드폰, PC로도 하는 전쟁하는, 이렇게, 총싸움하는 게임이더라고요. 근데 이 게임을 가장 먼저 우리 집에, 이제 전파를 시킨 사람이 남편도 아니고요, 저희 아들도 아니고요, 예, 6학년 저희 딸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앉아서 막 이렇게 총 쏘기 하고 있는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지나가다가 깜짝 놀란 거죠. 이거 뭐야? 아빠, 이거 우리 친구들 다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빠의 세대에서는 게임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큰 화면에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다가 조그만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겠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빠 좀 가르쳐줘. 그래서 딸이 아빠한테 게임을 가르쳐 주고요. 아빠, 나 따라와. 내가 아빠한테 치킨 먹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게임이 1등을 하면 치킨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집에 배달되어 오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배달되어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 근데 재밌는 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 아빠, 나 따라와! 라고 했던 딸이, 이제는 아빠를 따라다니는 상황이 번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자, 저희 딸은요, 총을 쏘아본 게 어디에서 총을 쏘아봤을까요? 이 게임 안에서만 총을 쏘아봤겠죠. 그죠? 근데 아빠는 언제 총을 쏘아봤을까요? 아빠는, 예, 군대 다니면서 총 쏘는 걸 연습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딸은 그냥 총소리가 나면 그때부터 몸을 피하거나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게임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빠 같은 경우는 저 멀리서 총소리가 들려서 갑자기 낮은 포복을 하면서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자기 몸을 피하는 것들을 몸으로 익히는 거죠. 그래서 딸이 물어본 겁니다. 아빠, 이거 어떻게 배웠어? 아빠, 옛날에 군대에서 다 배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희 남편이 딸, 아빠 따라와. 이제부터 아빠가 치킨 먹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신문물이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은요, 신세대가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지금까지 노하우는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더 많은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잘 적절하게 믹싱이 되고 했더니 시너지가 나서 이 부녀가 앉아서 이 게임에서 1등을 해서 정말 치킨을 먹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죠? 제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서로의 장점을 존중해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조직 안에서도 신세대와 구세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많은 좋은 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세대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하면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 물론 내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존중해 주면서 함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신다면 분명히 세대 공감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자, Q&A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채팅창에 궁금한 내용들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으신지 채팅창에 직접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평상시에 느꼈던 나 이럴 때 세대 차이 참 경험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요즘 직장이 아니더라도 가정 안에서도 세대 차이 굉장히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딸만 해도 뉴스에서 나오지 않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로바로 트위터를 보고 저한테 이야기해줘서 깜짝 놀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신세대들이 정말 타고난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정보를 찾는 능력이라든지 뭔가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정말 신세대들이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신세대들에게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런가 하면 또 그들 상황에서도 또 기성세대에게 궁금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채팅창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내용, 세대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지금부터 조직 안에서 혹은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시면서 그들을 이해하면서 존중하는 세대 공감의 어떤 상황들을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